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.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, 방사선, 우리가 이게 사실은 표준 치료라고 하죠. 이런 방법은 암을 때려잡는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면역을 끌어올려서 내거 면역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, 또 하나 방법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. 암세포를 굶겨서 어떤 암세포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괴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. 그 방법은 내 몸을 전혀 어떤 손상을 주질 않아요. 그래서 암세포는 굶기고 나는 제대로 먹고 이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.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암세포를 굶기고자 하는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됐었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하고,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장 과거에부터 많이 했던 방법은 단식이에요. 단식은 보통 우리가 이 해독을,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단식을 참 많이 했죠. 해독을 하고 또 이 해독을 통해서 우리 생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을 끌어올리고, 또 단식을 하는 동안에 체중을 빼고, 그래서 단식을 했는데 암 환자한테서도 전에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. 지금도 이 단식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암 환자한테 단식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? 단식을 하는 동안에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영양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면역이 떨어져요. 그리고 우리가 단식하는 동안에는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막 흘러나오면서 명현현상이 생기거든. 이걸 상당히 환자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단식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식에서 완전히 굶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이런 경우 있어요. 한 1, 2년 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방법이죠.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 중에 한 12시간 정도로 굶게 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, 점심을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이 넘게 되는 거죠. 그 시간을 굶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단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해독 효과도 보고 생리도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, 여기에서 암세포가 굶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.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이 방법은 완전하게 암세포를 굶기지는 못한다. 그런 면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최근까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힘든 방법 중에 하나가 케톤식이라는 게 있어요. 아마 우리 암 환자분들 아마 케톤식을 들어보기도 했고 실제로 아마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탄수화물, 즉 포도당은 최대한 줄이고 지방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을 말해요. 그런데 우리 이 지방, 특히 이게 비계덩어리 같은 이것만 계속 먹게 되면은 질려서 못 먹어요.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는 보니까 3일 이상 넘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는 사람들이 잘 보기가 힘들어요. 어쨌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만 가지고 먹는다는 게 힘들고, 또 하나의 문제는 케톤식의 특징이 포도당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. 그래서 하나는 먹기가 힘들고,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케톤식을 장기간 하게 되면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케톤은
콩팥에는 약간의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케톤식이고, 그래서 케톤식은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 암을 굶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제가 제일 권하는 방법은 사실은 소식이에요. 소식은 말 그대로 적게 먹는 거예요.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한 3분의 2 정도만 먹는 게 저는 제가 권하는 소식이거든요. 그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의 3분의 2면 우리 생리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 사람은 항상 그보다 좀 더 많이 먹어요. 그거는 뭐냐면 항상 여분을 남겨두는 거죠. 근데 우리 암 환자는 이 여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여분을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가져간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양은 우리 암 환자한테는 우리가 먹어서 암을 굶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암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소식을 하게 되면 그 여분의 양을 암세포한테 안 주는 거죠. 근데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.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암하고 싸우고 이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걸 습관화하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는 거죠. 근데 제가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제 경험하고 이렇게 비춰봐도 한 달 정도만 유지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소식을 많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데 한 달 정도만 잘 참으시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소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견디기 어렵다는 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약이 아니고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DCA라고 되어 있어요. 다이클로르 아세테이트. 그래서 이 DCA는 암세포를 굶기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. 즉 우리 암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는 포도당밖에 쓰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 피루베이트라는 데서 우리 젖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어요. 근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젖산을 만드는 과정을 차단을 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여기서 이 ROS라는 산화물을 만들게 해요.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봐요. 하나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굶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ROS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세포가 자살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에요. 근데 이거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손발 저리는 말초 신경염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써보면은 약간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거는 약을 중단하게 되면 손발 저린 증상은 바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상과 같이 한 몇 가지 방법을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을 여러분이 치료의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